연 이틀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반등이 나타나면서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편안한 주식시장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반등장 뭐 기분은 좋긴 합니다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등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8월 증시 때에 좀 후회했었던 그러한 부분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좀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B2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좀 줄이는 기회로 그렇게 삼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지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투자 기준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전제 조건, 증시 토크 오늘 내용에 전제를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놈조를 조금이라도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제 증시 대폭락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흑백 논리로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어떤 좀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증시 토크를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 8월 달에 정말 많이 갑자기 하락해서 깜짝 놀라셨죠. 자, 그리고 연 이틀 반등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뚫고 이제 우주로 날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상승하기에는 힘의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장이 반등하기에는 주가지수 3,000에서 3,200포인트대에 좀 저는 원귀 매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매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귀 좀 무서운 단어죠. 하는 그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 왜 원귀 매물이냐? 지난 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주식시장에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식시장이 실망스럽게 움직이다 보니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은 팔겠다 하는 그러한 실망 매물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매물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종합주가지수 3,000포인트대에서 3,200포인트대 정말 두꺼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는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작년 코로나 쇼크 때 무너졌다 올라갈 때는요. 중간에 매물층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트램펄린 효과를 강조드리면서 V자 반등을 이야기 드렸던 논리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라는 거. 여기에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금리라는 부스터를 달았기 때문에 시장이 트램펄린 효과와 함께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 그 결과 V자 패턴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증시 토크 쭉 보시게 되면요. 제가 트램펄린 효과, 그러니까 우리 소위 방방이 놀이기구라고 하죠. 방방 뛰어노는 우리 어린 시절 놀았던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지금 바로 머리 위에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치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눈앞에 테이퍼링이라는 작년 3월과 정반대의 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감이 계속 상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를 만들고 계속 쭉쭉 올라가기에는 좀 체력이 부족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짱돌 매물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외부 이슈가 또다시 발생하게 되면은 또다시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좀 숨고르기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또 좀 생각보다 거칠게
전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반등을 자산 배분 전략 재세팅과 또는 아예 자산 배분 전략이 없던 분은 자산 배분 전략을 세팅하는 기회와 그리고 비투 규모를 적절하게 줄이는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증시가 반등하다 보니 이제 8월에 있었던 조정장을 망각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8월에 조정장 나올 때 10중 8구 이런 생각 다 하셨을 것입니다. 아이고, 자산 배분 전략 이번 7월, 8월 초에라도 했었어야 됐는데 후회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또는 아이고, 지난 8월 초 또는 7월에라도 비투 규모를 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리미리 줄였더라면 이런 후회하신 분들 분명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장 반등이 나오니까 아닌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셨을 텐데, 자, 지금 이러한 반등을 이용해서요, 후회했었던 것을 이제는 실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또다시 시장이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쭉 가기 위해서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한, 즉 원한이 맺혀 있는 그 악성 매물들, 원기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어쨌거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현명하게 헤쳐가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전략 세팅하려고 했는데 못 세팅하신 분들은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비투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갔다 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이제는 줄이실 필요가, 이번 반등장을 이용해서 그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21세기 동학개미 분들이라면 자산 배분 전략 모르는 분들 안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게 자산 배분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번 조종장 오기 직전에 자산 배분 전략 세팅하려고 마음만 먹었어. 내가 연구 중이야. 그런데 갑자기 조종장이 찾아와서 세팅을 못했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번 반등장을 위해서 무조건 자산 배분 전략 여러분들이 구상하셨던 거 실천하십시오. 자, 그렇지 않고 과거 우리의 선배 개미 투자자분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때 선배 개미 투자자들처럼 묻지마 몰빵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다시 과거에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삼촌, 또는 여러분들의 이모, 또는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했던 그 주식 투자 패가 망신이라는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반등, 반등폭이 하락폭에 비해서는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숨을 돌릴 겨를이 생겼지 않습니까? 구상했던 자산 배분 전략, 세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 모르겠다? 제가 머리 위에 카드로, 예전에 이제 자산 배분 전략 관련해가지고 증시 토크 남겨놓은 게 있죠? 야, 너도 자산 배분 전략 할 수 있어. 그거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투 규모를 자신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줄이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비투 투자에 대해서 이건 찬양의 정도를 넘어가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투자 문화가 지금 시장 기저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토크 이제 쭉 저희 칼럼 영상 남기고 나면요, 이제 꼭 달리는 댓글이 아니 비투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남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비투로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요즘 SNS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등등 보게 되면 비투로 해서 내가 얼마 벌었네 그런 분들 분명 계시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비율이 매우 낮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입니다. 이 중에 10%인 한 100만 명이 비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중에 비투로 해서요, 1%가 성공했다 한다면요, 1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SNS나 이런데 나 비투로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또 이것도 소수예요. 한 1%가 자랑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 100명 정도가 뭐 유튜브나 SNS 뭐 등등 자랑을 하실 텐데, 자 100명 정도면요,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와, 내가 볼 때 비투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 정말 많더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충분해요. 자, 이러한 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99%의 비투 투자자들은 실망스러운 성과를 내거나 또는 약세장일 때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증시 토크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해보시고 견딜 수 있는지 마인드도 강화하시고 뭐 여러 가지 레버리지 투자 비중도 적절하게 컨트롤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6월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렸던 바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뭐 스트레스 테스트가 거창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수가 10% 빠진다면, 20% 빠진다면, 30% 빠진다면, 또는 지수가 반토막 하락한다면 견딜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한편 비투를 내가 지금 이 정도 했을 때 뭐 신용대출 땡겨와서, 신용융자 땡겨와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수가 저렇게 하락한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돈으로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증시가 반토막 나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돈이 아니고 레버리지를 너무 과하게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 10%만 하락하더라도 모든 본인 자금을, 본인의 종잣돈을 날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체 투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있다? 좀 너무 과한가요? 한 1억이 있다? 근데 이 중에 내 돈은 1,000만 원이다. 나머지 9천은 어디서 땡겨왔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이 투자한 자금이 10% 손실이 나게 되면 빚 갚고 나면 남는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 감내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반등장은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 전략을 내가 세팅 안 했었다? 그러면 세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비투 자금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보다 좀 과했었다? 이번 8월 조정장을 거치면서 그때 내가 좀 줄였어야 됐는데 그런 후회를 했었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줄이는, 합리적으로 비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반등장, 뭐 이게 쭉 가주면 좋겠지만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원귀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만만치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어느 날 D-Day까지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자, 8월 27일 금요일에 저녁 7시 저의 시크릿 정기 세미나, 월간 정기, 월 단위로 하고 있죠. 시크릿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기 세미나 매달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투자의 중요한 비밀들 그리고 시장 이야기 듣고 가시는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의 참여 방법 안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들, 자, 반등장 속에서 성공 투자의 길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